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평소에 만성질환 앓고 계셨던 분들, 메르스에 더 치명적이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역시 이제 더 이상 관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5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당뇨 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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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500만 명이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당뇨가 국민병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교수님,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당뇨에 왜 걸리는 건가요? 이제 당뇨에 걸리는 것은 이제 확실한 원인은 이제 췌장이라는 기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건데 이제 췌장 기능이 왜 떨어지냐?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음식도 아주 고칼로리를 먹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췌장이 나빠서 그런 것이죠.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한번 그림을 보시죠.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 췌장이라는 게 소화액도 나오고 인슐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기 둥그렇게 왼쪽에 보면 둥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 췌장에서는 그 동그란 보름달 같은 데서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몰려 있어요. 근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을 보면요, 췌장이 바뀌어 있어요. 그 둥그런 게 그 모양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핵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와 정상의 차이점은 바로 요거밖에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 치료를 잘 못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 당뇨가 뭔지 모르고 무작정 치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췌장 기능이 망가져 있다. 인슐린이 적게 난 거죠. 인슐린은 동화호르몬인데 즉 음식을 먹고 소화돼서 들어온 것이 이제 포장을 받게 되고 피 속의 포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료니까 그 연료 영양이니까 그걸 우리 몸에서 사용하게 할 적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동화작용이 안 되죠. 그래서 피 속의 포장을 사용 못했으니까 높아서 고혈당이 되고 자기 몸은 몸의 세포에는 에너지가 영양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파괴됩니다. 그래서 힘과 살이 빠져가지고 각종 합병증 오게 되고 소변은 포장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병인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 보통 당뇨하면 혈당이 문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혈당도 혈당이지만 영양 장체가 부족한 게 굉장히 큰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이게 좋더라 이런 얘기 많은데 당뇨에도 이 뭐 돼지 감자 개똥쑥, 현미가 좋다 이런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어요. 혈당은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돼지 감자 같은 거 먹으면 장에서 포장을 흡수하는 걸 막으니까. 우리 몸에 포장이 들어와야지 영양이 될 텐데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떨어지면서 보면 혈당은 떨어지는 거죠. 뭐 개똥쑥이나 현미 이런 것도 섬유질이 많으니까 흡수를 장애해가지고 혈당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혈당만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든지 당뇨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안 먹으면 더 좋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나빠지죠.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혹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혈당이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췌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포인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뇨의 원인을 알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한다면 이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개똥쑥이나 먹고 현미나 먹고 그러면은 혈당 떨어지겠지만 근본적 원인은 아니죠. 근본적 원인은 췌장을 회복시키는 또 췌장과 같이 일하는 기계를 달게 되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병을 잘 아는 환자들은 당뇨병을 낫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라는 기계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슐린 공급하는 겁니다. 저 빨간색으로 밑에 있는 거 이것은 이제 당뇨 환자 인슐린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정상 이렇게 인슐린이 나오죠. 식사 때마다.
인수펌프는 정상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게 일종의 인공 장기를 단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완치도 되고 합병 예방된다는 게 전 세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당뇨 판정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치료가 당뇨약 그리고 인슐린 주사 치료죠. 그렇다면 네. 이런 기존 치료요법과 인공췌장기 치료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의 당뇨 치료는 네. 치료의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시간 따라 이건 자기 몸이 더 망가졌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인수펌프 치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췌장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췌장에 있는 인슐린 나오는 양을 점점 증가시켜요. 이 치료하면 할수록 회복하니까 인슐린 양이 점점 줄게 되죠. 췌장 기능을. 그래서 극기하는 다 낫게 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합병 예방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오히려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금년에도 제가 미국 당뇨병 학회에 일주일 전에도 이제 보스턴에 열리는 당뇨병 학회에 인수펌프 담은 췌장 회복한다는 것을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췌장 기능이 1년 이내 온 사람 더 많이 점점 증가하죠. 췌장 기능이. 1년, 2년 될수록 그런 식으로 인수펌프 담은 췌장 기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췌장 회복시킨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주고 다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제대로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분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이곳.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56세 김태경 씨를 소개합니다. 김태경 씨의 직업은 목사님이신데요. 수십 년째 목회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최근엔 교회 일뿐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까지 맡은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꽉 찬 스케줄표, 건강에 무리는 없는 걸까요? 밤을 새우는 일도 이제 가끔 하게 되고, 또 내가 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과욕을 부려가지고 오버페이스를 하는 때도 있는데 굉장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곤함을 견디기 어려웠다는데요. 제가 당뇨가 있는데 7, 8년 됐습니다. 무려 8년째 앓고 있다는 당뇨. 보험을 드는 과정에서 이제 혈당 검사가 있었어요. 그 혈당 검사를 하는 그날에 430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다시 하자고 그래서 다시 또 해보니까 역시 그런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뇨 발병을 알았고 그때부터 이제 경구 처방을 받았죠. 병원의 처방대로 꾸준히 관리와 치료를 받았지만 당뇨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발에 이상 증세까지 왔습니다. 마비 같은 거, 저림 현상, 힘을 주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난 무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혈당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지금은 멀쩡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현재 김태경 씨의 혈당 수치가 궁금해졌습니다. 188 나왔습니다. 조금 높긴 하지만 직후 혈당이 300이 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너무 양호한 상태죠. 조금만 더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년간 김태경 씨를 괴롭혀온 당뇨. 과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내 건강의 비결은 이 인슐린 펌프입니다.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덕분이었다고 진짜 하는데요. 날아갈 것 같다? 예, 늘 처지고 나갔다 오면 힘 떨어지고 또 폭식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하다가 내가 이거를 차면서 당뇨가 이제 조금씩 잡혀지게 되니까 내 몸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쁨 그런 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의욕적이게 되고 또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공췌장기를 달고 생활한 지 4년째. 무엇보다 식탁 위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채소류는 물론 영양 만점 고기까지.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음식하는 것도 좀 자유로워졌고 식사하시는 것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렇게 되면 막 설탕 같은 거 전혀 넣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설탕도 넣어 먹습니다. 넣어 먹고도 하고요. 식사하려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 거, 부담스럽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좋아하시는 거 드실 수 있다는 거, 그게 편해졌어요. 당뇨 환자들에게 먹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은 그저 그림의 떡.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먹을 수 없는 것이 더 많았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데요. 내가 이제 믿는 게 있으니까 마음껏 먹고 가서 운동하고 이게 되니까 아주 행복하죠.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누군 절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행복하죠.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식사를 마친 다음엔 매일 빼먹지 않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식후 30분간 운동하기.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도 운동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인슐린 펌프를 하고 있는 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운동하는 걸 생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뇨를 극복한 후 김태경 씨는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더불어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욕이 생기면서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들, 정말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그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명을 이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이거를 잘 관리하면서 내 인생을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꿈꾸던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뇨인 화이팅! 저희도 함께 외칠게요. 화이팅! 오늘보다 행복하고 열정 넘치는 김태경 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주 건강한 모습의 김태경 씨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검사를 하다가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교수님, 그렇다면 검사 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당뇨가 이렇게 원래 자각 증상이 없나요? 이렇게 바로바로 당뇨인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같이 뭐 메르스 같은 거 네. 걸리면 연락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에너지 부족 상태 아주 미미한, 그래서 혈당이 좀 올라가더라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 좀 하고 뭐 일 많은 피곤한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자각 증상이 아주 미미하게 있을 수 있고 피곤하고 소변 많이 보고 그건 심해진 거죠. 물도 많이 먹고. 많이 진행되면 이제 이렇게 합병증 오니까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요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 당뇨 먹는 약 부작용으로 사망 사고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수님께서는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겠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금년 1월 달이에요. 네. 좀 되긴 됐군요. 이게 이제 새로운 좋은 당뇨 치료 약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약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약은 혈당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은 탈수 현상이 심해가지고 결국 많이 사망해서 한 10명 정도가 미국, 일본에서 사망해. 한국도 많이 쓰고 있는 약인데 그다음에 다른 약 설포닌 유래아도 심장에 영향 미쳐서 심장마비로 죽은 유래 굉장히 많다는 것이 우리 학술지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시면 당뇨약을 먹기도 꺼려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뇨약 복용 말고도 이 인슐린 주사 치료법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 인공췌장기 치료랑 비슷한 게 이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주입한다는 게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슷한 건 맞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결과를 보면요, 네. 작년도에 그 스웨덴 국제과제로 인슐린 펌프 치료와 인슐린 주사 방법, 이게 똑같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18,000명을 놓고 해봤는데 그 7년까지 봤더니요, 생존율이, 여기 생존율이거든요. 생존율을 보면은 인슐린 주사 맞으니까 더 생존율이 떨어져 있죠.
생존율이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인슐린이라고 하지만 인슐린 주사요법은 총 생존율도 인슐린 펌프 칠할 때 더 오래 살고 인슐린 주사할 때는 더 빨리 죽고 이것이 확실히 밝혀져서 인슐린 주사요법과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 생존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아주 잘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죠. 예. 교수님, 그리고요, 이 당뇨를 오래 앓으면 합병증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고요. 당뇨는 치료를 아무리 해도 합병증이 오게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도 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당뇨만 걸린 것도 억울한데 합병증은 왜 오는 건지, 또 합병증이 어디에 어떻게 오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환자들을 갖다가 그냥 걱정으로 몰아넣는 것이 당뇨병은 치료해서 합병증 온다는 거니까 그 얼마나 그 불안하겠습니까? 절망적이죠. 합병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뭐 어저께 산을 가다 보니까 말이죠. 저렇게 그 아카시아 나무는 딴 쪽은 파랗고 이런데 노랗게 저 나무만 노랗게 됐어요. 그 가을도 아닌데 저걸 뭐라고 황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거는 뭐냐면 햇빛도 쬐고 그러는데 뿌리가 나빠져가지고 에너지 공급, 물을 공급 못 받으니까 다 저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뇨병도 우리 몸이 에너지 공급 못 받으면은 황화 현상에서 비틀어져요. 노랗게 돼가지고 파괴되고 합병증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을 잘못 치료하게 되면 이런 황화 현상처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영양 실조가 오는 거죠. 아까 노란 거 영양 실조 온 거죠. 그래서 온몸에 합병증 옵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혈관도 망가져서 망막증 아주 실명될 수 있고 뇌 혈관 장애가지고 중풍도 오게 되고 이에 있는 잇몸 지나서 이빨 다 빠지게 되고 신경합병 밤잠 못 자고 결국 심해지면 다리 절단하게도 되고 발기부전도 생기고 온몸이 막빠지는데 온몸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치료 활동이 그렇게 되는데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만 하면은 합병이 예방된다는 것이 전 세계로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미국, 캐나다의 12개 의과대학 29개 의과대학에 속한 의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인슐펌프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치료와 방법까지 비교해봤더니 말이죠. 이게 망막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장님에. 그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에는 망막증률이 굉장히 증가하죠. 같은 거. 인슐펌프는 조금밖에 안 하고 10%고 저쪽은 60%고. 그리고 또 합병증이 이미 있더라도 훨씬 차이가 나고. 그래서 당뇨병은 합병증이 틀림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치료하게 되면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DCCT라고 그러는데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인데 이것이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 보면은 망막증, 신장증, 신경합병증이 10년 후에 63%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합병이 예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슐펌프 치료를 하면은 합병이 예방되고 그래서 좋은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환자들이. 네,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 많이 도착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15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위에서 식이요법으로 합병증 없이 당뇨를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저희 엄마가 당뇨 판정을 받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약 먹기도 무섭다고 하셔서 약 대신 식이요법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렇게 초기 당뇨 판정을 받고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해도 되는 건지 영 판단이 안 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 혼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항상 아주 좋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식이요법을 하면은 당뇨병이 낫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식이요법하고 안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당뇨병 안 낫는다. 그렇죠. 누구나. 그러니까 그 과학대로 얘기하면 안 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는 거 잘못 먹어서 당뇨병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환자 보니까 아주 적게 먹고 고기 안 먹고 심각하게 적게 먹으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다 망가져서 오더라고요. 환자가. 그 혈당만 떨어뜨려서 그런 거예요. 그 영양사 좋아져야 되는데 그 아마 당뇨병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치료 방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기부터 인슐펌프 치료한 건 아주 좋습니다. 초기부터 인슐펌프 치료하면은 우리 연구팀만 아니고 전 세계의 훌륭한 연구팀들은 당뇨병이 완치가 된다, 합병 예방된다 이런 것을 다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초기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 중에 완치하신 분들도 많은가요? 그럼요. 1년 이내에 오게 되면은 약 한 80%. 이게 이제 전 세계 당뇨병의 유명 학술지에 나온 그 결과인데 보면은
1년 이내 당뇨병 걸리고 나서 1년 이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빠지기 전에 초기 때 췌장이 많이 빨리 안 나빠지거든요. 천천히 나빠지니까 왔을 경우에 1년 후에 보니까 약 63%가 기계 뛰고 낫고 그 다 완치 아무 치료 안 한다는 거죠. 아무 치료 안 하고 완치가 병원에 올 필요 없고 2년 5년 후에 늦게 이제 먹약 먹고 사올 때는 좀 많이 망가졌을까 반수 5년 후에는 3분의 1밖에 안 났고 11년 15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 1년에 4번씩 먹약 먹으면 췌장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일찍 올수록 난율이 높다는 거 알려져서 당뇨병 당뇨 초기 때는 인수본부 치료하면은 합병증도 오기도 전에 예방도 되고 췌장기도 회복해서 완치가 된다는 거는 전 세계 학술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당뇨는 불치의 병이다,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저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완치가 가능한가요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빨리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327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주위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음식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먹고 당 조절도 너무 잘 된다고 하셔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나서 꼭 30분이라도 계단을 오르내리든지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식은 안 하려고 하고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식후 운동이라든지 간식을 피하라든지 꼭 필요한 생활 수칙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가요? 원칙적으로 정상과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정상과 똑같이 생활하는 게 생활 수칙이겠죠. 그러니까 정상에도 간식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특별히 정상에는 간식을 먹어도 자기 췌장이 충분히 살아있으니까 그걸 동화시키는 호르몬 인슐린 나오지만은 당뇨 환자는 췌장 기능이 반 이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적응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간식을 하지 말고 식사 때 중심적으로 먹고 간식은 안 먹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 나요. 그 다음에는, 정상과 똑같이 식사 때마다,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 근육 한번 움직여주는 식사의 자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완치율도 높고 합병도 예방되고 아주 건강해져. 오늘 환자, 그분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도 정상에도 운동하지만 정상과 똑같아졌어요. 당뇨병 환자가. 정상과 똑같이 운동하면 활기차고 아주 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있죠.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도 당뇨 알아야 듣는다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기대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치료하기 좋은 시기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치료 계속해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 상담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많은 정보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교수님.